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2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오전에 Q&A 하다가 이제 다 못했잖아요. 못해서 보니까 이제 꽤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차트는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그 테조스, 임성재님이 물어보셨던 테조스와 비트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짧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브래드 제이님이 써주셨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혹시 하루 중 이 타이밍 때 매매하는 게 좋다라든지 이 시간 때가 되면 매매하기 좋다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일전에 토요일 새벽만 되면 그래프 변동이 심했다는데 이제 제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하락장에 주말만 되면 이제 큰 변동성을 보였고 주말에 이제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주말에 하락을 유독 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제 주말에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문 어떤 투자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일반 분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랑 뭐 주식시장 처음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주말에 이제 쉬고 싶은데 만약에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도 장이 열리잖아요. 주식시장이 주말에 안 열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트레스가 덜한데,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에도 열립니다. 주말에 열리는데 딱 보니까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주말에는 이제 가족과 보내야 되는데, 가족과 보내는데 이제 보면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모님이 안 좋은 싫은 얘기라고 해요. 주말에도 가족하고 안 보내고 왜 그런 걸 보냐 라든가, 아니면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뭐 이런다든가, 또 반대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주말에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를 저는 이용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주말에 이거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야 주말에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내가 손해본 거 정리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기 위해서 유독 주말에 많이 하락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좀 개인적인 세력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님이 써주셨고요. 일상에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 채널이 좋은 소통 창구가 되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뭐 이게 꼭 어떤 뭐 정보, 내가 지금 쓰는 글이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경험담, 아니면 여러분들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뭐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써주셔도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다른 사람한테는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느끼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나왔던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써주시면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꼭 정보성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차오름님이 써주셨어요. 원화에서 이제 코인으로 교체 매매 중이다 라고 해주셨고, XRP 리플사 BCH 비트메인처럼 기업의 코인들이 가격이, 매출, 수익성, 인수합병 등 기업과 관련된 호재거리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예, 당연히 받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긴 하지만 이제 리플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리플에 아무리 호재 뉴스가 많아도 시장 자체가 하락장일 때는 그 암호화폐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대로 나중에 상승장에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까지 그냥 먹어버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에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뭐 기업들의 어떤 이슈라든가 기업들의 호재, 뭐 악재 이런 게 코인 가격과 관계가 당연히 있죠. 가치의 관계가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하락장인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끌어올리는 거는 시총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 어느 정도 낮은 코인들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링크 같은 경우, 물론 링크도 빠졌습니다. 원화 대비는 빠졌는데 BTC 마켓에서는 전고점을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 리플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비트메인처럼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안 좋게 됐다,
안 좋게 됐다. 좀 극단적으로 회사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과연 이런 암호화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기업들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의 하나의 상품이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그 상품이 살아남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도 그 기업을 누군가 이 상품이 진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그 상품을 인수해서 다시 그 기업을 뭐 싼 헐값에 인수해서 다시 또 상품을 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암호화폐도 이제 그렇다라고 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봅니다. 버려진 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다시 또 개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또 그걸 꾸려 나가고 생태계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XRP 그리고 뭐 BCH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트메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우지한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우지한이 뭐 죽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 캐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만 이게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사와 달리 비트메인이 조용한 이유가 IPO 등록 침묵 규정을 지키고 있어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 누구 해주셨어요. 뭐냐면 비트메인의 지금 우지한하고 뭐 로저버가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IPO 진행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침묵 규정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앤디님이 써주셨어요. 거래소의 특별한 사정, 입출금 제한 등이 있지 않는 한 재정거래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인데 비트파이넥스의 BTC 가격이 여타 거래소의 가격보다도 약 $5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50면 지금 이제 뭐 한 1% 정도, 1% 좀 넘는 금액 같아요. 지금 이제 $3,800, $3,900라고 했을 때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입출금 제한이 없다. 입출금 제한이 완전하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저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출금 제한이 이제 걸려 있는, 왜냐면 입출금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데 이렇게 $50가 높다라고 하면 그 $50를 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마 암호화폐 트레이딩하는, 특히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50의 프리미엄은 없어지고 좁혀져야 되겠죠. 왜냐면 좁혀질 때까지 매매를 하거든요. 이 프리미엄이 없어질 때까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존재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비트파이넥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비트파이넥스는 쓰진 않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거래소보다 비쌉니다. 지금 아마 $3,965인데 업빛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트파이넥스는 아까 보니까 이제 $4,000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04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비트파이넥스에서 그냥 달러 입금이 되지 않고 거래를 테더화로 해야 되는데 그 테더화 자체에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갭 때문에 그 갭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출금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저도 그럼 비트파이넥스 바로 만들어서 제가 이쪽으로 뭐 돈을 보내서 매매를 하겠죠. 근데 예전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가 입금이 안 됐어요. 입금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거기는 이제 쌀 때도 있었고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서 다른 거래소보다 막 20% 싸요. 20% 싼데 입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갭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제 비쌀 때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가격 차이가, 근데 이제 보면 뭐 빗썸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항상 보면 입출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오
리오 마르코님이 써주셨어요. 이오스와 리플 위주로 매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오스의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오스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 CCID 평가에서 매월 1위를 달성하고 있어서 추후 중국 시장이 개방하면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시간 전에 써주셨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이오스가 많이 올라갔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오스 계속 아래서 이제 박박 길 때 여러분들 이제 이오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차트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차트 볼 때마다 이오스 차트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이제 옆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오스는 이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삼각수렴 돌파했을 때 제가 차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했고, 제가 이제 이오스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차트도 좋게 보지만 이오스가 하는 일, 그리고 이오스 이제 뎁들, 이오스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P, 그 BP 시스템, 이거를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대중한테 다 해라 이렇게 맡겨버리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오히려 그 21명 BP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충분한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그런 뎁들을, 이오스 뎁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키워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은 어찌됐든 그런 킬러 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킬러 뎁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 그런 이제 BP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저는 킬러 뎁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오스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오스를.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CCID 평가에서 또 이제 평가도 이제 계속 좋게 나와서 그 부분에서 이오스를 이제 좋게 보고, 계속 이제 이오스와 그리고 제가 이오스가 양이 제가 이제 많지 않아요. 이오스를 이제 트레이딩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오스랑 리플을 사는 이유가, 리플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물량이 이제 안 돼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원래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이 있는데요. 이제 이오스와 리플은 좀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포트폴리오에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리고 이오스가 또 싸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님이 써주셨고, 요즘 이제 비트 역푸가 4%이다가 5.6%까지 차이가 있더군요. 전 코인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언젠가 김푸가 계속 3, 4% 유지한 것을 봤고, 왜 역푸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발생되는지. 일단 우리나라 이제 역푸 발생됐을 때를 보면, 그때는 언제였냐면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슈팅 나올 때 그때 역푸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2018년도 초에 하락이 시작돼서 하락이 깊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역푸가 있었어요. 역푸 있었고, 지금 보시면 역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있으시다고 해서 코인원에 있으시다고 해서 근데 코인원은 지금 원화마켓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써주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금 원화의 비트코인이 431만 8천원이고요. 달러 시장이 지금 431만 8천원입니다. 3,965달러가 이제 원화로 변경했을 때 430만원이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BTC, 뭐 이더마켓에서 아마 봐도 뭐 똑같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마켓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같다. 달러 시장과 원화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푸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시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하면 어디서 이제 되는 건지 혹시 영상을 보시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푸가 나는 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슈팅이 나왔을 때 역푸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세력은 개미들이 싼 값에 주식이나 코인을 사는 걸 싫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일 사람들이 코인판에 관심이 없어서 많이들 손절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가격을 올려서 개미들이 세력 코인들을 못 사게 하는 완전 좋은 기회인데 왜 요즘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좋은 희망회로 기사들이 난무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제 언제였죠? 2월 8일부터 2월 8일 장대 양봉 쓰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말씀드렸습니다. 2월 8일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2월 8일 이후에 계속 이제 우하향 채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 채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저항을 돌파해서 뚫어줬어요. 뚫어준 이후에는 지금 조정도 거의 이제 가격 조정 없이 짧게 이제 기간 조정만 주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호재가 많았는데도 안 올라갔느냐, 21시간에 전에 이제 쓰셨으니까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야 진짜 이거 안 올라가는 거고 이거 뭐 호재 있어도 안 가는 시장인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망했나 보다. 그리고 올라가도 또 빠질 거야. 다시 또 빠지겠지.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야지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린다. 그리고 올리면서도 사실 그냥 계속 올리진 않습니다. 올리면서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흔드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흔드는 작업을 해주는데 아마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 하락장을 1년 넘게 이제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조금씩 흔드는 과정에서도 단타 치시는 분들은 못 견디고 아마 매도를 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사실 크게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굳이 단타를 할 필요가 없는 가격대예요. 지금 가격대는 우리가 복잡하게 뭐 단타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걸 다 먹으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굵직굵직하게 한 번씩만 매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만 매매해주면 되고, 웬만한 거는 지금은 그냥 매수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상단부까지 왔을 때, 그럼 채널 상단부까지 오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서 뭐 아무리 저는 빨리 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뭐 6개월에서 뭐 1년 아니면 2년 3년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채널 상단부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때처럼요, 이런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거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세계 경제 이슈, 뭐 브렉시트 요즘에 이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갑자기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서 영국이 이제 대혼란을 겪고 이게 유로존으로 펼쳐져서 급격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급격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이제 다소 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잠깐만 갑자기 제가 어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채널 상단부를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지금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뭐 단기 매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가격대다. 지금 가격대는 그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이 채널 바닥에서 지금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양봉 하나 떴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시작도 안 한 시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트레이딩, 단기 매매 이런 거에 별로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지금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계속 접근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채널 상단부 근처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분할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리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단기 매매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가격대다. 예. 갑자기 단기 매매를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김민성님 거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네오소님이 정모하게 되면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모 하게, 그 전고점 넘어가는 날, 전고점 넘어가는 날, 제가 이제 공지를 하고, 네오스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잠깐만요. 지금 김민성님 다음에, 예. 다음에, 예. 고에드님. 비트메인이 중국 편이면 반중국 세력 미국이 비트메인 망할 때까지 최대한 길게 비트코인 빙하기를 만들 수 있을 듯 한데, 비트메인이 어느 쪽 편인지 궁금합니다. 중국과 연관성이 큰지 아닌지. 비트메인 관련돼서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고요. 비트메인 이제 채굴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비트메인의 그 지금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회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일단은 텐센트가 들어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텐센트의 배후 세력이 이제 그 유럽계 그 금융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이 대부분 그 금융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유대계 자금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메인이 그 대표는 우지안이지만, 그리고 이제 우지안이 그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우지안이 그때 조지 소로스를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우지안이 앞에 전면에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중국 회사라고는 볼 수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IPO 하는 부분도 내용을 이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대표만 중국 사람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장도 또 이제 미국으로 옮기죠.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히아신스님이 써주셨습니다. 비트 바닥이 확인된 걸까요? 이제부터 상승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확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 확인이 안 됐고, 왜 확인이 안 됐냐? 물론 이거 바닥 확인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근데 물론 지금 상승장이 시작됐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상승장이 되려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때 그러면 바닥을 확인했다 라고 하려면, 물론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1월 12일이 바닥이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초 18년도 말이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럼 무조건 안 빠지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이 확인됐고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때처럼 돌려야 된다. 돌려서 상승으로 가고 이 20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4,440달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20주 이동평균선 넘어가고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뭐 돌아 나간다라고 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위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그때는 바닥이 확인됐고, 이때 2018년도 12월 10일 날 이때가 바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지금 저게 바닥일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대 엄마님이 써주셨어요. 제2국대 엄마님이. 시드가 조금 있어서 비트를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할 매수할지 혼자서 고민하네요.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면 그냥 사고 싶은데 시장이 알 수 없으니 지금도 싸니 그냥 풀 매수하는 게 나을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히아신스님이 말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싼 거는 분명합니다. 싼 건 분명한데 아직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뭘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르면 당연히, 그러니까
풀매수 했을 때는 오르면 좋겠죠. 근데 풀매수를 하셨어요.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시 빠져서 만약에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2,000달러 아니면 뭐 1,800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나 상관없다. 난 그렇게 빠져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시면 사셔도 되는 거지만 내가 만약 그때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안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구성하실 때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게끔,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도 좋으려면 당연히 암호화폐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빠져도 좋으려면 일정 부분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내가 제자리에 있을 때 뭔가 받을 수 있는 뭐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뭐 대출 관련된 코인을 해서 이용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인원에서 여러 가지 해주고 있어요. 뭐 테조스도 아마 스테이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조스는 베이킹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킹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코인만 보유하고 있어도 어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셔서 가만히 있어도 좋게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오스 갖고만 있어도 이제 배당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론도 갖고만 있어도 이제 BTT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박이오스님이 써주셨어요. 이제 닉네임을 보면 이오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은 이제 진리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진리카 알테 향방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매입이 140원인데 포기하는 게 맞는지, 물타기로 살려야 하는지, 코인의 미래에 확신이 많이 떨어져서 결정을 빨리 못하겠어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여기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만약에 박이오스님이 이 진리카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확신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추매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지금 갖고 계신 것만 갖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얘네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발자들이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믿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다. 매도해서 차라리 뭐 지금 만약 박이오스님이 이오스를 믿는다라고 하시면 이오스를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처럼 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코인이라,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코인들로 가시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손해라고 하셔도 갈아타신 이후에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나중에 원화 가격으로는 분명히 수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투입된 돈으로 계산을 해보신다고 하면 지금 손해보고 잘라서 비트코인을 사시든 뭐 이더리움을 사시든 이오스를 사시든 사시는 게 낫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진리카를 믿으시는지. 지금 근데 얘기 들어보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못 믿으시면 일단은 저는 추매는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물타기는 아예 하지 마셔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 부분 갖고 가시다가, 근데 양이 많다라고 하면 뭐 몰빵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많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뭐 다는 안 덜어내신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냥 반만 들고 가시는 전략을 하시든지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못 믿겠다라고 하면.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 있다 TV님이 이런 뉴스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를 하나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고, 보니까 SKT, 현대글로비스, 두나무 민간주도 블록체인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잠시 글자 크기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상위 3개 과제 선정을 위한 발표 평가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나온 이제 기업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라이즈랩스, 메디블록, 반디 CRM 서비스, 비플라이소프트, 스토리바다, 시그마체인, 세종텔레콤, 이포넷.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뭐 세종텔레콤이라든가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SK텔레콤, 원투CM, 뭐 LGM, 아이콘루프, 아비도스, 체인파트너스, KLS, KG 이니시스, 코롱베니트, 토마토 시스템, 해만테크, 현대페이, 그리고 크래프트 이더, 현대오토에버, 현대
BSNC 이렇게 있다. 24개 업체가 사업 신청서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SK텔레콤 모바일 신분증이 전체에서 평가 점수 1위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제 해주셨고, 이렇게 됐을 때 한 과제당 정부 예산 15억 원 가량 진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근데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다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뿐인 거고,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학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 못해서 그냥 제가 생각한 금액이 올 때까지 홀딩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최명환님이 그 가격이 안 올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소박하게 리플 $10,000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일단 만약에 진짜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내가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난 무조건 $10,000 아니면 안 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리플 나는 5,000원에 팔겠다, 무조건 5,000원 밑에서 안 팔겠다라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7년도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리플 이제 4,700원까지 찍었어요. 물론 거래소마다 차이 날 수 있겠지만 4,700원 찍어서 못 팔았어요, 하나도. 아니 근데 양도 적지 않아서 그게 이제 한 100억 됐다. 근데 지금 줄어들어서 얼마 됐어요? 지금 10억도 안 되는 돈이 됐다. 물론 10억도 안 되는 돈도 큰 돈이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산이 거의 90억 이상 줄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10,000를 예상하신다고 했습니다. $10,000를 예상했으면 $10,000까지 오면 리플을 10개만 갖고 있어도 1억이고요 100개 갖고 있으면 10억입니다 그리고 1000개 갖고 있으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리플 1000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0,000개면 1,000억이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면 10,000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00를 갔어요. 그래서 1,000억이 됐습니다. 근데 평가액 1,000억을 찍혔는데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리플이 다시 진짜 $10까지 빠졌다고. 물론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겠지만 $10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럴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매도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분할로라도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셔야 된다. 왜냐면 내가 고점을 100%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난 가격으로 이 가격 이하까지 절대 안 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도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진짜 내가 그렇게 해도 전혀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건지,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리플이 진짜 $10,000에서 안 가고 $9,500까지 찍고 빠져가지고 다시 $10까지 빠져도 나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매 계획을 지금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때 수정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즉흥적으로 막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수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부터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매도 계획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를 도달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제가 원하는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고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할 겁니다. 분할로 고점보다 약간 낮은 가격부터 이제 저는 매도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실현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임성인님 글 읽어주시는 부분에서 생각이 났는데 SBI 홀딩스 기타오 요시다카 회장이 공공연히 XRP가 비트코인 시총을 뛰어넘도록 본인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예,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 비트코인인 51% 정도 시장 점유율을, 리플이 XRP가 10% 정도 점유율을 가지는데 H채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비트코인 시총을 넘고
또 시장 점유율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와 만일 XRP가 두 가지를 넘고 난 후에 비트코인과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은지에 대해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라오스 여행 갔을 때 와이스 레이팅스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9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코인이 리플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제 가장 상승률이 클 코인이 뭐 이렇게 20배 정도 20배였나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지난 고점보다 20배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이제 리플이 지난 고점이 이제 한 4,000원 정도 되니까 4,000원에 20배면 한 8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 말대로 와이스 레이팅스 보고서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올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일단 시총만 따라가줘도 4-5배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4배 이상 상승해야지 비트 시총을 따라잡는 거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대비해서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4배 이상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리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리플이 시총 1위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얘기하시고, 또 리플 지지자들은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 금 시장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금 시장 사이즈만큼 갈 것이고요. 리플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달러가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달러 시장, 달러가 하고 있는 우리 지금 법정화폐들이 하고 있는 그 시장에, 아니면 해외 송금 관련돼서 그 송금 관련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각자 역할에 따라서 시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암호화폐가 주식시장하고 전 다른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도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이제 지금 다 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상시현님하고 한 분만 잠깐만요. 예, 마법천사님, 그러면 이제 마법천사님이 비트메인 홍콩거래소 IPO 상장 신청 때문일까 이렇게 너무 조용하다, 우주하나 로저버가.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브래드 제이님이나 김동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침묵해야 되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IPO를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있는 거다 라고 이제 했고, 제가 이제 마법천사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써주신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암호화폐에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때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참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보시면 싸잖아요. 비트코인도 싸고, 이 채널 바닥에 있으니까요, 싸고, 리플도 싸고 다 싸 보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따져보면 아마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더 싸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싸니까,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인 원화라든가 달러는 이 가치가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싶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항상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년 정도 여유있게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투자자로서 이해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여유있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투자가 잘 된다.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쫓기면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끔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직접 늘 돈이 아니라고 하면 거래소에도 넣지 마셔라. 저는 거래소에 돈이 있으면 항상 뭔가를 자꾸 사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돈 넣지 마시고 빼놓으셔야 된다. 빼놓으시고 아예 나중에, 그리고 올라가셔서 매도하실 때도 거래소에 돈 남겨놓지 마시고 빼놓으세요. 완전히 빼놓으셔서 오히려 이제 다른 자산으로, 쉽게 거래소로 돈을 넣기 어려운 자산으로 돈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사신다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금으로 놓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법천사님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몇 분 더 남았는데 내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일단 테조스 차트를 잠깐만요. 테조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테조스 지금 원화 시장이에요. 코인원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른데 테조스 차트가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코인원 차트를 갖고 왔고요. 보시면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이렇게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고, 하락 추세선을 벗어난 이후에 이렇게 삼각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15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면서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요. 보시면 지난 12월 고점 던 580원 정도, 580원 고점 맞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패턴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라이트코인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 패턴이 거의 다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테조스도 라이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테조스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선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720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1선, 그리고 이제 201선까지 올라가서 121선 맞고 한번 쉬어주든지요. 아니면 121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201선 맞고 눌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차트가 다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인베스팅닷컴도 차트가 이렇게 다 제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했고 2월 8일 상승하고 하락 채널 있은 이후에 하락 채널 돌파하면서 똑같은 크기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80달러에서 멈췄죠. 3,970달러에서 멈췄고 지금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5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4시간 봉에서 완전 정배열이 이루어졌습니다. 15이평선 50, 그리고 이제 120, 200 이평선 완전 정배열이 되면서 15이평선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누워주면서 15 이동평균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야간에도 저는 돌파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지금 이제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내려오는 자리가 4,450달러예요. 4,450달러.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만 설명을 드리고, 라이트코인도 지금 돌파하려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테조스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빠졌고요. 빠지고 하락세경 패턴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상승했습니다. 지금 테조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에서 한번 상승했고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조스는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낸 이후에 테조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20원이었나요? 520원 정도를 맞나요? 520원? 예, 아닙니다. 570원을 넘어가 줄 거다. 570원을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런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테조스는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테조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근데 이제 이런 나는 기회비용을 날리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돌파하실 때 이렇게 여기 라이트코인처럼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라이트코인이 이때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0.0127 라인, 0.0127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에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라이트코인 돌파한 다음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뭐냐면 라이트코인이 가격 조정보다는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때는 이제 여기 있었는데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기다려줬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이렇게 정배열이 돼가고 있고, 지금 라이트코인이 이 흐름이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웨이브 그리고 트론이 갔던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는 차이점은 여기에서
여기서 좀 더 약간 흐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트론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200에서는 돌파한 거고요. 그리고 먼저 움직인 거죠.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빨리 돌파해서 장기 이평선 빨리 돌파한 이후에 올라가준 이후에 지금 여기 위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쉬어주고 있는데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이 돌파하기 전인데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먼저 갔던 웨이브라든가 트론이 가격 조정을 거의 안 받고, 물론 그것도 물론 가격 조정 받은 거긴 한데, 아예 시장 차트가 꺾이지가 않는다. 꺾이지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런 대장 알트코인들이 먼저 가지고 쉬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다 순환매돼서 이 위치에 올라와서 쉬고 있을 때, 저는 그때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는 그 이후에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차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미국 SEC에서 뭐였죠? 비트와이즈의 이 결정을 얘네가 이제 45일 이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3월 말쯤에 할 것 같다. 3월 말쯤에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SEC 암호화폐 ETF 심사 시작 이렇게 됐고요. 보시면 SEC가 비트코인 ETF 2건에 대한 승인 결정을 4월 5일까지 내릴 것으로 밝혔다. 제가 이제 3월 말이라고 했는데 4월 5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SEC는 바네크 솔리덱스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비트와이즈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가 제출한 2건의 비트코인 ETF 승인 제안서를 연방정보 공보에 정식 게재함으로 밝혔다 해서, 앞으로 45일 이내로 제안서 2건에 대한 승인, 반려 또는 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물론 이때도 결정 안 하고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해서 이제 240일 동안 또 연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4월 5일 뭐 큰 차이 안 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3월 말에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4월 5일로 일단 됐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0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같이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